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0시가 되었으니 우리 대학원 스터디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하는 스터디이다 보니까 얼굴 보고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창한 봄날이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희 학우님 화면 보다 보니까 날씨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곽윤정 교수님 인사 말씀 듣고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스터디를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저희 학과 내부에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 갖고 4월 달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작년 대비 좀 늦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김규 교수님하고 저고 우리 학우님들께서 대학원 입시 기간 동안에 다들 잘 지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조정을 해갖고 방학 동안에도 진행을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도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 스터디를 진행한 지도 벌써 횟수로 이제 3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거의 100% 진학률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원에 완전 진학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 정말 100%다 진학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원하는 대학원에 원하는 학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끝까지 따라오실 수 있는 의지만 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저희 좀 간략하게 진행하고, 그다음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스터디를 이끌어갈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대표해서 저희와 소통할 관장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조 짜는 거, 이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조를 짜고 스터디 관장 뽑기 전에 우리 곽윤정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유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교수님.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세사대 상담심리학부라고 한 이유는 이제 예술치료학과와 상담심리학과가 모두 다 우리 이 대학원 스터디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담심리학부라고 명칭을 했고요. 자, 오늘은 가볍게 우리 학우님들께서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1년 동안 1년도 아니죠. 사실은 한 7, 8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7, 8개월 정도 무엇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고 방학 동안에는 좀 압축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면 김교 교수님과 제가 이제 기출문제, 즉 대학원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입시를 치르게 되면 입시 장면에 가서 혹은 또 관련되어서 자격증도 보게 되시는데 자격증하고 관련돼서 좀 공통적인 질문으로 나오는 기출 문제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본격적으로 내가 공부한다. 라고 하는 거에 이전에 우리 학우님들께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성찰적 질문인데요.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에 대한 방향이고 이게 대학원 가셔서도 연구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학우님들께서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찾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상담사 혹은 임상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저희가 수요조사 때 어떤 분야로
대학원을 가고 싶은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상담 분야, 임상 분야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정을 잘 못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신 분도 계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방향이 명확할수록 사실은 훨씬 더 방향을 그거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 혹은 잘 모른다. 혹은 상담, 혹은 내가 임상이라고 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라고 하실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내담자를 만나고 싶은가? 내담자의 특성, 아동인가? 혹은 가족인가? 자, 이런 내담자 특성, 혹은 상담 장면. 내가 어떤 상담 장면에서 만나고 싶은가? 미술 치료와 같은 심리 치료와 같은 상담 장면이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상담의 장면이냐, 이런 상담 장면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교수님 저는 세부 전공이 조금 방향이 정해져 있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정해졌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이를테면 세부 전공으로 저는 조현병 쪽으로 좀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저는 교류 분석을 공부해보고 싶어요. 교류 분석에 입각해서 가족 치료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세부 전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기도 하죠. 자, 그리고 상담 기법의 방향, 우리가 상담 과정 및 기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혹은 뭐 우리가 분석 치료, 혹은 인지 행동 치료와 같은 과목들이 있죠. 자, 이런 기법들을 공부를 해보니 나는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과목들하고 내용에 입각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원 진학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우리 김교 교수님께서 잠시 후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일반 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는 대학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요. 우리 학우님들의 공부 방향이라든지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전공 분야,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경제적 여건, 이거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세종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많은 학우님들이 우리 졸업생분들께서 세종대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굉장히 큰 부분이 등록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학우님들이 세종대학교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재단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30%의 등록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여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혜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뭐 그리고 대학원 수업 특성, 즉 야간에 하냐, 주말에 하냐 이런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의 내용도 중요할 수 있고 자격증 관련된 지원을 학교 안에서 하냐.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교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대학원을 진학하는 때, 대학원을 선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님들께서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술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요. 예전엔 구술보다 이제 면접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대학원 진학을 하는 데서 선발 과정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구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면접하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내용들,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공부하신 내용들, 혹은 저희가 안내드리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구술 시험하고 면접에서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진학하신 분들의 대부분 분들이 교수님, 김규 교수님하고 같이 해주신 그 구술하고 모의 면접이 정말 도움이 컸어요. 거기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다 나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소개서하고 연구계획서 첨삭 지도를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상으로는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자기소개서하고 연구계획서에 틀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 지도하고 컨설팅 해드리니까요.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입시 관련 정보도 내부 안에서 같이 공유가 됩니다. 잠시 우리 김규 교수님께서 또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스터디반에서 자생적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터디를 짜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공부하시는 게 합격 여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지도를 하는 거는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학우님들께서 실제로 공부를 하셔야죠.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게 스터디 반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물론 방향은 김규호 교수님하고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라. 그렇지만 이제 공부는 실제로는 우리 학우님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열심히 참여하실수록 아마도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첨삭지도 어떻게 해주시나요? 라고 하는 거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가톨릭 대학교 합격하신 분 계획서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첨삭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보면은 연구 계획서라든지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은 각 학교, 대학원에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 뭐 진학의 동기의 목적을 써라, 수학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써라, 졸업 후 계획은 뭘 할 건지 써라라고 하는 게 양식은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우님들께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첨삭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면접을 좀 중심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후반부부터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까지는 내가 각오를 하고 연구계획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수학계획서라든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향을 정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이 계획서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청소년을 하고 싶어요. 가족을 하고 싶어요. 아동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방향이 있으면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네,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샘플을 보여드리면 뭐 이분도 같은 분인데요. 진학의 동기의 목적, 이건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내가 왜 대학원을 오게 되었는가, 무엇이 나를 공부하게 했는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죠. 이 스토리텔링이 조금 인상적일수록 교수님들이 더 주의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면접 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아주 평이한 내용보다는 지금 여기서 작성하신 분은 소방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내가 재난 현장이나 소방 공무원 동료들을 보면 심리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겪는다. 트라우마도 많다. 그래서 나는 대학원에 가서 이 공부를 해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쭉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받게 됐고,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걱정을 굉장히 하셨는데, 가톨릭 대학교에 한 번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나는 왜 공부를 선택하게 됐는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국민대 교육대학원 합격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좀 제가 첨삭을 좀 철저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개조식으로도 작성을 하고, 그래서 연구 주제 탐색, 학습 목표, 학업 계획 이런 부분을 조금 네, 자세하게 작성을 해드렸죠. 네,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음,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결과가 또 네, 성적 증명서에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이런 연구계획서하고 자기소개서 부분은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상 네,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우리 전반적인 대학원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대학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시게 될 건지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 우리 전체 일정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자리를 이제 반장과
스터디 조를 어떻게 짤지. 네, 그걸 짜는 시간을 오늘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건 그거고, 오늘 우리 오프라인 특강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다 오늘 오시죠? 이따가. 네, 이따 실제로도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대학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대학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대학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는가? 이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과 대학원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말은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 지금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 소개만 드리자면, 이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 과정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정이다. 그리고 최상위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대학 때는 여러분들께 지식을 저희가 이렇게 습득시켜 드리는 방식으로 강의 형식으로 일방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지만 대학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드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기관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이 다 똑같은 대학원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고등교육법상에서 대학원을 세 개의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 전문대학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특수대학원 이렇게 세 개의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오프라인 대학에서 있는 대학원 과정들은 이제 일반 대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간에 이 대학원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석사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박사 과정까지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학술 연구도 하지만 연구 중심으로 좀 진행되는 대학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의전, 뭐 그다음에 약전, 그다음에 법전, 뭐 이런 식으로 법학, 의학, 뭐 이런 그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대학원들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속하는 대학원이 이 전문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는 야간 대학원이라고 흔히 이야기했던 그래서 주간에 이제 그 전일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일반 대학원이라면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간에는 학교에 다니시기가 좀 어려우니까 야간 혹은 주말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대학원이고 이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과정은 없고 석사과정까지 존재를 하고요. 대부분은 연구보다는 이제 좀 실제적인 실무적인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학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대학원의 종류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학원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좀 풀타임으로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 중심으로 해보고 계속해서 박사까지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한번 얻어보고 싶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 올인하는 느낌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 대학원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나는 이 수업 외에도 뭐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미 하고 계시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올인해서 풀타임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실무적인 부분, 내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부분, 그리고 혹은 자격증을 위한 준비 과정 정도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특수대학원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것부터가 저희가 함께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학별로 이제 설치 가능한 대학원 유형을 보면 이렇게 일반 대학원은 일반 대학이죠.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이 다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원격 대학 같은 경우는 본래는 특수대학원만 설치가 됐었는데 이제 고등교육법에서 변경이 생기면서 원격 대학에도 이제 일반 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반 대학과 원격 대학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준비하는 스터디 과정에서는 주로 이 일반 대학, 그래서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 있는 일반 대학원 혹은 특수 대학원 위주로 같이 찾아보고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차후에 이제 저희 대학에 대학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석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석사를 하는데 2년,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4학기 과정을 하고요.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5학기 합니다. 그래서 2년 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요. 그걸 우리가 수료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수료가 곧 졸업은 아니죠. 그래서 뭐 보통 저희 학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료가 거의 졸업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졸업 여건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논문 대신에 실습을 채울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졸업까지 이어져서 이제 수료하는 2년 혹은 2년 반, 그리고 이후에 졸업 요건으로 논문 혹은 실습을 통해서 졸업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2년 반 정도 내외로 생각하시면 이제 석사를 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스케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나는 박사도 하고 싶은데 박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박사도 똑같습니다. 박사는 특수대학원에는 없고 일반 대학원에만 있고 이제 보통 4학기 똑같이 2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 박사 수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박사 수료 상태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역시 졸업 요건이 필요한데 대부분 박사는 졸업 논문을 써야 돼서 논문을 쓰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료 후에 졸업 논문 쓰는 데까지 약 5년 정도 이게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석사는 다들 욕심이 있으셔서 지금 들어오신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석사는 당연히 한다라고 본다면 박사도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넣은 겁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 논문을 써서 졸업까지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그만큼 투자하는 게 솔직히 의미가 있을까? 우리 곽 교수님과 제가 있지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수업 연한 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년만 들어보시면 석사하시고 박사 수료 2년만 하시면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센터를 차렸을 때도 그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 어디 박사 수료야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이 커리어를 위해서 박사 수료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박사 수료까지는 수업만 2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어떤 대학원들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은 임상 혹은 상담 전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임상 상담 전공에 대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진학률을 보면 전체가 약 10% 정도가 진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상담 그리고 예술치료학과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12.5%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3년 전부터 이 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영은 안 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느 대학원들을 생각하면 좋을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학원들을 계속 같이 찾아보게 될 건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대학원은 저희가 3개로 보통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대학교에 있는 교육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반 대학원은 각 학과에 있는 이제 오프라인 대학의 대학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열려 있냐면,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대학원, 혹은 상담을 전공으로 하는 상담대학원, 임상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대학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타이틀이 좀 붙어 있는 식으로 그 특수대학원들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께서만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터디 하면서 같이 들어가서 계속 같이 봐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공부하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는 일반 대학원이네? 여긴 특수대학원이네? 특수대학원인데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네? 여기에는 어떤 메리트가 있네를 저희 교수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면서 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같이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크게 먼저 찾아볼 때에는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에는 보통 교육대학원을 보거나 교육대학원에 있는 상담 전공을 보거나 아니면 상담대학원, 임상대학원 이렇게 적혀 있는 쪽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이면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시죠? 특수대학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야간 혹은 주말에
이제 다닐 수 있는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상담심리 전공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입학 특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은 대학원에 다닌다는 것이 생각보다 비용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 혜택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입학 특전으로 입학료가 입학금이죠.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입학금이 감면이 되고요. 우리 세사대에서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업료가 이제 매 학기 30%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0%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어서 보통 세종대학교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이 연계되는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따 뒤에서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지만 요즘 이 세종대학교에 진학하신 분들께서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지금 인턴 상담사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습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추천을 드리는 곳은 이제 한신대학교의 정신분석대학원입니다. 그래서 한신대학교에는 정신분석대학원에 정신분석 전공과 임상심리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담심리 전공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임상심리 전공을 하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신대학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좀 다니기 힘든 이제 그런 부분이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앞서 우리 권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 수련을 여기서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시켜주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수업을 들었던 대학원생들 중에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모범적으로 했던 분들만 뽑아서 수련을 시켜주고요. 지금 우리 상담심리센터에서 그 인턴 상담사 말고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을 받고 계신 레지던트 상담사,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전문의 선생님이나 신영선 선생님께서 다 이 코스를 밟으셨습니다. 회사대 나오셔서 한신대학교 정신대학원에서 1년 수련을 시켜줘요. 근데 실제로는 3년 수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1년 수련을 여기서 받고 나머지 2년은 저희 센터에 와서 저한테 수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코스를 가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 선배들도 지금 이 과정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대학원 스터디를 하면서 발굴한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차의과대학에 있는 임상상담심리대학원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거는 메리트가 뭐냐면, 한신대학교에 비해서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에 대학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차의과대학은 포천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 대학원 같은 경우는 분당에 있는 차의과 센터 되어 있는 그쪽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서도 임상, 상담 이 두 자격증 모두 수련을 시켜줘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요 정도로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치열하더라.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더라. 이 두 가지가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준비할 때는 이제 임상이나 상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쪽 지역이 괜찮다, 분당 가시는 거 편하시다라는 분들은 사회과대학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 보험으로 한신대나 세종대를 걸고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왔던 이제 대학, 이제 우리 세사대 말고도 본인이 나왔던 이제 대학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이제 나는 오프라인 대학에서 한번 대학원을 다녀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럼 대학원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과거에는 지도교수 면담부터 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지도교수, 주임 교수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 안 합니다. 이거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요거 안 하고 전형 유형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이 있고 그 대학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커리큘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 요걸 보는 걸 먼저 하게 되고, 요거 우리 스터디에서 지금 같이 고른다라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나? 어떤 데는 서류 시험과 면접으로 보고, 어떤 데는 구두 시험을 보고, 어떨 때는
필답 시험까지 보고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이 전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해야 되고 어떤 과목들을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통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우리 학점 중요하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학점 얼마나 중요한가. 네, 사실은 뭐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이게 크리티컬한 결정적인 부분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 여러분들의 성실도를 반영한다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학점은 높으면 좋지만 그게 낮다고 해서 대학원에 못 간다?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공 같은 경우는 우리 상담이나 임상 관련된 우리 기초 과목들에 대한 전공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에 더해서 보통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부분도 묻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 한 축, 전공 한 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한 스터디를 저희가 요 1년 동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실은 옆에 있는 두 개보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아까 곽윤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계속 우리 같이 준비를 하게 되고 모의 면접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점도 지금에 와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리고 면접도 우리 열심히 준비할 거고, 스터디를 통해서 기초 과목에 대한, 연방론에 대한 지식도 계속 함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걸 어필하면 전 참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력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든,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든,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윤정 교수님께서 수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상담심 센터에서도 인턴 제도, 그 다음에 그 자격증과 관련된 제도, 스터디와 관련된 제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경력도 쌓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뭔가 다른 부분에서 뭐든지 경력을 쌓으실 수만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의 차별성이 될 거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이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학업계획서와 연구계획서.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더해서 학업계획서와 연구계획서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굉장히 막막하죠. 이거 굉장히 막막한 부분이라서 우리 곽윤정 교수님께서 오늘 OT니까 이렇게 어떤 거다라고 소개만 드렸고요. 실제로는 저희 스터디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샘플도 보여드리고 저희가 첨삭도 해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알려드리는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이 학업과 관련된 지식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대학원을 선택하는 과정부터 학업 및 연구 계획서를 쓰고 첨삭을 받는 것, 이쪽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이번 학기의 스케줄 제가 대략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하고 스터디 구성하고 그 판정, 대표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이제 차후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그래서 대학원 선택 가이드를 했고요. 이제 5월 달에는 제가 먼저 이제 대학원 기출문제 스터디로 저희 기초 연구 방법론에 대한 교과목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이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얻을 수 있는 건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은 임상이나 상담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련 과정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곽유준 교수님께서 기초 상담 임상 과목 중심으로 이제 기출문제 스터디 해주시고요. 7월에 연구계획서 작성 가이드 제가 하고 8월에 학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곽유준 교수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면접에 대한 가이드 하고 10월에는 발표 및 첨삭하고 11월에는 모의 면접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세종상담 포럼을 이때 실시하면서 이제 세종대학교는 저희가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 모시고 대학원 입학 설명회 한번 진행하고 저희 이제 기분 좋게 다 끝난 이후에 공유하고 자료 정리까지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는 교수님과 제가 따로따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정이 이제 대학원 진학하는 것에 맞춰서 사실은 큰 틀에서 여러분들 같이 하는 일정인 거고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같이 연락을 하고 개별적으로 또 문의하고 메일 주고받고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좀 별개 얘기 조금 할게요. OT니까. 제가 임상심리 전문가, 그리고 상담심리 전문가, 전문 상담사, 뭐 자격증 소개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공신력 있는 자격증 위주로 수련받을 수 있는 대학원을 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종대학교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자격증 과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게 세종대학교는 비용 말고는 메리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작년 2학기부터 저희 인턴 상담사 선생님들 뽑고, 그 인턴 상담사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센터에서 2년 동안 수련 실습을 받으시면서 지금 금, 토 나오시거든요. 금요일은 스터디를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 진행하는 거하고 토요일은 개별적으로 하게끔 해서 요거 2년 동안 하면 제가 임상심리사 1급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커리큘럼을 짜드렸어요. 그래서 요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제 임상심리 1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보통 제가 임상심리사 2급이나 청소년 상담사 3급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수요일에 병무청에 그 한시임기제 7급으로 그 현역 복무 판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 뽑는 면접자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세 분밖에 안 왔더라고. 이제 자격 조건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1급, 요거 두 개였어요. 세 분밖에 안 왔는데, 세 분 다 임상심리사 1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취득하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이제 보통 제가 청상이나 임상심리사 2급 같은 경우는 9급이거든요. 근데 7급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경력증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자리를 제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임상심리사 1급이 지금 이제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문가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뿐만 아니라 임상심리사 1급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도 해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과정에서는 임상인지 상담인지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격을 취득하고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하는 일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임상 전공이고 우리 곽윤영 교수님도 상담심리 전공인데 저희는 같은 상담 심리학과에서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취득한 이후에 하는 일은 결국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상담해주는 일을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준비하실 때 너무 임상과 상담을 나눠서 준비하는 거에 개의치 마시고 내가 나중에 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 현실적인 부분에 뭐가 맞으면 좋을지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절차가 남았죠? 당장을 제가 한 가지만 아, 첨언을 좀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갖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공교롭게 우리 김규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전문가 과정 중에 신경심리평가 전문가 과정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통합심리치료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현장 수련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학부 과정에서 사실 어디 가서 이런 수련을 한다거나 실습을 한다거나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 전문가 과정을 모두 다 수료를 하신 분이세요. 이거를 수료하시면은 졸업하실 때 저희가 수료증도 발급을 해드리는데 일단 제일 대학원 면접할 때 중요했던 게 이걸 해봤어요. 심리치료를 해봤어요. 신경심리평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매 진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 영역을 쌓았어요. 라고 하는 답변이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으셨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수업에서 혹은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막 시간을 내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런 우리 전문가 과정으로서 우리 학우님들이 수료를 하실 수 있고 전문가 자격증을 따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우님들께서 괜찮으시면 이 두 가지 과정은 꼭 참여를 해보시도록 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반장을 뽑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학우님들 혹시 적극적으로 저희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 반장 역할을 해주실 지원자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 오,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정원아, 예, 정원아버님께서 그러면 반장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다들 괜찮으시죠? 네, 박수로 추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장 역할을 이제 작년에 비춰서 보면 이제 저희가 교수님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우리 학우님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모든 분들하고 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정을 우리 대표를 하신 이제 정원아 대표님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일정들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정원아 대표님께서 우리 학우님들께서 가능한 일정들을 이렇게 카톡 단톡방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투표로 통해서 일정 정하는 거. 이런 거나 이제 저희가 공지 드려야 될 급하게 뭐 일정이 있었을 때 이런 거 공지 드릴 때 우리 정원아 대표님 통해서 계속 공지 드리는 식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오늘 스터디 이제 조를 짜야 되거든요. 조를 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제가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하고 박인영 교수님하고 좀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임상 파트, 상담 파트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조를 짜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들어오신 인원 정도면은 저희는 한 조로 짜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스터디를 굳이 막 임상하고 상담으로 나누지 말고 조 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안 들어오신 오늘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오셨는데 사실 우리 단톡방에는 또 하고 싶어하는 학우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조 편성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대표님께 좀 맡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한 조가 나오고 지금 오늘 모이신 분들이 한 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한테 뭐 구글 캘린더 그 뭐지 구글 투표라고 해야 되나 스터디 창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모아서 한번 묶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조가 한 두 개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인원이 생각만큼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많지 않다면 그냥 한 조로 묶어서 가도 괜찮고요. 네. 그거는 우리 학우님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 결국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과 재작년 경험, 그리고 다른 스터디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한 20명 정도가 시작하면, 한 10명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좀 과장인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한 7, 8분 정도가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조를 이렇게 많이 짜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좀 으쌰으쌰해서 갈 수 있도록 학원님들께서 네, 한번 조를 짜는 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교수님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뭐 교수님, 우리가 3년 해보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거니까,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터디에서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다음 달부터 기출문제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기출문제가 제가 준비한 건 한 60문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님들께서 뭐 4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3년 정도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고.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를 60개를 교수님, 저 학과 공부 따라가기도 너무 힘든데 그 60문제 언제 답 다 찾나요? 그러면 그걸 또 나눠서 답을 찾아서 같이 발표하거나 혹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이 스터디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활발하게 만나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1년 그러니까 첫 번째 했을 때 하셨던 그 스터디 반의 최종 멤버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다 인턴 하고 계십니다. 본인들끼리 맞아요. 굉장히 끈끈하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사이좋게 지내시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반이 되기를 바라고, 네, 그, 한번 조를 짜서 우리 대표님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다음 달 일정도 정해야 되죠. 다음 달 일정 때
확정된 스터디 멤버를 보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공부 스터디 반에서 어떤 거 할지를 오늘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시라고 한 거고 그 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건지 미션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까지는 우리 아까 곽현정 선생님 말씀하신 생각해 볼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어떤 스터디에 어떤 조로 들어갈 건지까지 만나서 이제 그때 최종 확정을 지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여러분들 다 이따 오시죠? 우리 오프라인 특강 하는데 네, 제가 계속 압박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센터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려고. 네, 저도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오시죠? 농담이었고요. 자, 오늘 우리 화창한 토요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교수님 마무리 멘트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 매우 기분 좋게 아침 일찍이었지만, 네, 기분 좋게 학교에 왔고요. 그리고 우리 학우님들 이렇게 희망찬 얼굴 보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들 약간 설레는, 그리고 긴장하는, 뭐, 걱정도 많은 이런 얼굴이신데, 다 잘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만 합시다. 끝까지 하시면 다 잘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용기 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건강 관리죠. 저도 요새 아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건강 관리가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화창한 토요일 행복하게 잘 즐기시고요. 우리 정원아 대표님은 제가 따로 카톡 하나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연락처 주고받고 다음 달 일정 다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